먼저 이번 파업의 이유가 되고 있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내용인데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4,000명 이 지역 의료 전담 의대생을 증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의대생 증원이 없었고 또 코로나19 위기를 겪어보니까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등의 특수 분야 또 기초과학이나 바이오 등의 의과학자가 부족하다, 절실하다 이런 이유를 정부에서는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의사협회 이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변인님. 예. 일단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의사 인력이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취약지라든지 특정 분야, 꼭 필요한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현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라든지 특정 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이것은 네. 의료 인력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지 의사의 절대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 지금 취약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실은 취약지라는 것이 도시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도시에 의사는 많고 하지만 시골이나 취약지는 적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사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라든지 네. 같은 보건 의료인들도 다 적고요. 사실 보통 분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분들도 서울과 수도권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건이 있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자녀분이나 어떤 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큰 병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을 찾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실 환자 자체도 적은 것,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를 증원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네. 자, 이 지역의 의사는 모자르고 도시로만 쏠려 있는 현상을 어떤 그 의료진의 수를 늘림으로써 의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그것을 보충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이야기를 한 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사 수 부족 현상, 예를 들어 OECD 평균은 1000명당 3.5명, 한국의 경우는 1000명당 2.4명인데 서울이 3.1명, 경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1.4에서 1.5명입니다. 이 같은 의료 격차를 없애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의협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의료 수가를 더 높여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대변인님, 뭐 지역에 더 높은 진료비를 적용해서 의사분들을 더 지역으로 좀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적정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비를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 건보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답변에 앞서서 OECD 네.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언론이라든지 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OECD의 보건 통계는 그렇게 한 가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서로 다른 이런 의료 환경을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OECD에 그러면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의사 수가 적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평균보다 많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그러면 우리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의료 환경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의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OECD의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의사 수가 1000명당 4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2.4명인데 한의사 선생님들을 빼면 2.0명 정도 된다 하거든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의사 수는 우리보다 산술적으로 2배인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탈리아의 환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탈리아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대부분이 공공의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코로나 위기에서 이탈리아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 드리면은
얼마나 그러면 더 올려야 되냐라는 네. 것인데요. 저 이거 OECD를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 경상 의료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8.8%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민께서 의료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적은 돈을 지출하지만 의료를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병원에 재원하는 재원 일수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일본과 함께 언제나 1등을 다투는 국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2배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에 국회에서 여당의,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남인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보았을 때 어떤 의료행위, 진찰료라든지 네. 수술 같은 경우에 원가에 비해서 지금 책정된 수가가 75%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료계라든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실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75% 정도 수준인 현재 의료 수가를 갑자기 100%, 120%를 만든다면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네.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다. 전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받는 만족도나 질도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면 적어도 필수적인 의료 분야, 분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중증 외상 이런 것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적어도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상을 좀 늘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대접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보험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건강보험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국고보조라는 게 있거든요. 법에는 20%까지 보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대개 10에서 15% 사이만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은 결국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어떤 것에 적용해 줄 거냐라는 걸 굉장히 선별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코 성형,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찬성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중증으로 외상이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커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정밀하게 해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명확치 않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밀어놓고 급한 것들 위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역량이나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부분이 좀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내놓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부분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등등 이 병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협에서 좀 한마디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병원이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 양성 과정이 대형 병원의 생존만을 위해 운영됐음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며 가성비의 열매만을 취해왔다. 정부와 대형 병원 사이의 의사들은 일회용 건전지가 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의 고민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짧은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병원협회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가 모두 소속이 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협회는 말 그대로 병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회원사로 병원을 가지고 있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병원협회의 관점은 사실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관점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사를 좀 더 쉽게 고용하고 의사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적을 드릴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나 병원장분들이 다 이것을 동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일간지에서 서울의 이제 고려대 의료원 원장님 인터뷰한 것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계신 병원장분들 중에서도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협회 입장인 것처럼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전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핏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공의라고 하는 지난주 7일에 네. 파업을 했던 전공의라고 하는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이제 레지던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죠. 근데 이 젊은 의사들 사실 근무 시간을 따져보면 100시간씩 됩니다. 80시간, 100시간, 120시간씩 되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분야에서 보통 주 40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정도로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런 근무를 하느냐? 사실은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본인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면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인 그런 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덕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투자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근무한 걸 굉장히 참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전공의들은 일반적인 전문의를 채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2배, 3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1명 채용하면 1명이 있으면 전문의 2-3명을 채용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네. 바꿔 얘기하면 전공의가 1명이 부족하면 전문의로 2-3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전공의의 어떤 임금이 수준을 감안을 하면 4-5배 이상 돈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 경영에서 전공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생을 놓고 이제 의사가 어떻게 활동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고요. 대개는 전공의 수련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의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공의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공의가 열심히 하고 나와서 전문의를 취득해도 실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는 계속 늘어나지만 분만할 수 있는 기간 계속 줄어들거든요. 왜? 분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적고. 근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안 돼 있고 오로지 병원에서 일할 산부인과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네. 관점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결국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을 헌신하고 나서 네.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건전지 일회용 건전지에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의사협회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함께 보시면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라는 국민 58.2%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4%에 머물렀는데요. 약 3배, 2.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한다라고 밝혔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 의료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환자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가요? 예, 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많이 뽑는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좋을 거다, 나쁠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의사의 수는 사실 의료 네. 비용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네. 취약지라든지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데 사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여론은 저희는 계속 설명을 드리면 네. 점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 보고요. 환자를 볼모 삼는다라는 네. 부분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실 환자를 놓고 병원을 나서서 거리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일이 맞고요. 저희도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는 사실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네. 정부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해서 이런 우려하시는 일이 좀 없기를 저희도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말씀.